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속스를 투자한 지는 2022년부터니까 4년 차거든요.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벌어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속스를 투자한 게 이제 딱 1년 차입니다. 목표했던 금액은 달성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하면서 저도 느낀 게 많아요. 그러면서 표준편차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은 하락에 대한 기준이다. 그리고 일정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매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자, 벌써 1년 차입니다. 인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쫄지 않고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만 벗어났을 경우에 매수를 하면은 실제 완벽한 스킴을 자랑하는 미국 전통 하드웨어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속스는 결국 속스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절대 망할 수 없는 반도체 산업을 기준으로 곱하기 3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제가 목표했던 36달러가 왔거든요. 자, 4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목표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70불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반도체 하드웨어 쪽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는 오라클하고 여러 가지 설명드렸을 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늘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결국 하드웨어가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막 성장하고 나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오라클,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이 상승했었고 지금 들어서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서버의 교체 주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드웨어가 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맨날 이렇게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게 일이에요. 자, 반도체 산업을 놓고 보면은 CPU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CPU와 GPU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텔과 그다음에 AMD로 대표되는 이게 시장 점유율이 80%고 얘가 20%거든요. 근데 CPU고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요 사이에서 적당한 속도, 병목 현상을 막아주게 만들어주는 게 PCIe입니다. 이가 익스프레스거든요. 속도 제어를 해주고 둘 간의 어떤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반도체가 바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바로 AMD랑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마벨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정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반도체에서 램 산업, 그리고 GPU,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가 있는데 물론 SSD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제가 추천드리고 3배 오른 샌디스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WD나 시게이트 같은 전통 하드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램은 아시다시피 D램이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전통적인 삼성전자가 잘하는 하이닉스가 잘하는 그런 섹터가 있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D램은 기억을 못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얘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낸드 플래시도 D램에서 탄생된 거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론이고요. 어제 대박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오늘 엄청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같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램 메모리가 HBM 반도체는 이 램들을 적층으로 쌓아서 막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HBM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엮어주는 것이 결국 패키징이거든요. 이 패키징 하는 산업이 바로 M코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잘 돌아가는지 공정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슈드의 대표 포트폴리오 클라 코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또 AMAT 있습니다. AMAT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거든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반도체에 장비 제조하는 회사고 이게 바로 클라랑 이제 테라다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하여튼 요 산업들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바로 SMH고 속스의 대표 ETF들의 총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생략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종목을 따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SMH랑 속스랑 속슬이 요런 반도체의 큰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SMH도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뭐 원투펀치 안에 드는 종목이거든요. 자, 바넥에서 세미컨덕터 ETF인데 종목들 들어간 거 보시고 1년 동안의 수익률 보시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지만 TSMC 대만 거죠. 여기 ASML도 네덜란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SMH는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의 탑 티어다라고 하면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고요. 속스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100% 미국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이고요. 분산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AMD 있죠. 퀄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다음 마이크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전력 전원들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벨, 램리서치 있네요. 에이멧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 30개에서 3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자 바로 속스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망할 수 있겠죠. 한두 개. 그렇지만 한꺼번에 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배 레버리지 하는 게 바로 속슬이에요. 자, 속슬은 레버리지 3배짜리는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여러분들 좋은 소리 못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착안했던 게 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듬어오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 표준편차 매매법이거든요. 자, 그냥 하시면 어려운 게 일반과 레버리지 3배짜리를 비교해보면 10% 오를 때는 너무 좋습니다만 10%가 오른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은 하락폭이 실제로 위에서 급격하게 빠지게 되니까 음의 복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복리가. 여기서 한 번 더 10%가 빠지게 되면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빠지지만 자,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접근한 거죠.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일정 범위 내에 다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요게 1 시그마고요. 요게 2 시그마거든요. 여기가 2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률 분포를 넓혀 보면은 이게 95%까지고요. 얘가 68%입니다. 그러니까 68% 안에 여기서 다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95% 안에서 여기서 다 여기까지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거고 이게 바로 정규분포의 기본 개념인 겁니다. 68%가 1 시그마고요. 얘가 2 시그마고요. 얘가 3 시그마인데 뭐 거의 무슨 블랙스완 같은 거 나와야 매수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여기 범위를 벗어나면 매수하는 거예요. 일정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1년 동안 보니까 이게 20번 정도 빠지더라. 그래서 20번 정도 분산할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해 놓고 이게 실제로 빠질 때만 매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데이터를 보면은 15% 빠졌을 때 매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11% 빠졌을 때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표준편차는 1표준편차가 현재 기준으로 6.85거든요. 사실은 이때는 이 표준편차 값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85, 그 다음에 2표준편차는 12.53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면은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6.85보다 더 빠지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표준 편차는 지금 12.53 정도 빠지면은 매수하시면은 자, 사실상 거의 여기에 있으니까 일일 변동성의 가장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8억에서 10억 하는 아파트가 6억, 5억 하면은 사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년 동안 횡보하고 2년 동안 횡보했다라고 하면은 요 범위 내에 있을 텐데 5억, 6억이다라고 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망하지 않는다. 앞서 보셨던 요 밸류 체인에서 개별 종목이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애플 뭐 이런 애플은 없지. 그다음에 NVDL 죄송합니다. NVDL 이게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거든요. 엔비디아가 망하진 않겠지만 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실제 레버리지는 ETF로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3배 투자니까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드가 많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3분의 1 시드만으로도 가능한 거죠. 하여튼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성과가 좋았던 거고 속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일일 수익률을 확대시키는 게 결국 스왑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과 같이 계약하는 거고 시장에서 일일이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비레버리지보다 좀 뒤처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트레이딩 상품이고 사고 그냥 무작정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개념과 전략이 있어야 3배 레버리지에 성공하겠죠. 한 배도 어려운데 어떻게 3배에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녹였더니 1년 동안 녹였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엣지를 더 추가했죠. 속슬만 투자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팀프와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 팀 제도권에서 채권의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건데 자 보세요. 속스와 TLT가 기본 채권의 20년 이상 국채고 보통 생각하기를 안전자산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공격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상승하는 환경과 하락하는 환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다양한 큰 틀에서 보면은 성장기에
오르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때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할 때 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둘 다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만 해도 옛날 건데요. 17.2에 사고 2표주 편차 하실 분은 16.5에 사시자 하면서 맨날 이렇게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두 개가 같이 오른 거죠. 자, 보시면 뭐가 뭐라고 설명 안 드려도 얘가 속슬이고요. 얘가 채권입니다.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때는 경제적으로 아니 경기에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고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웠던 거고 교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더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202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누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같이 빠질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같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TMF도 평단이 36불인데 40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속슬은 평단이 17불인데 지금 40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자, 속슬에 대해서 몇 가지 절대 망하지 않고 제가 장담했던 이유는 결국 무한한 시드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하는 산업이어야 되는 거고 그 폭을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마틴 게일 전략인 거죠. 베팅 금액 1이라면 2배씩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번만 이겨도 앞선 것들을 전부 다 만회하고도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을 깨는 거죠. 반드시 이기는 거죠. 1년에 20번 정도 기회가 오거든요. 물론 이때는 조금 표준 편차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더 좁혀졌어요.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평균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산의 한계에 대해서 무한한 패배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를 깬다라는 것이 결국 마틴게일 법칙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22년도에도 해봤지만 하락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무작정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한 번씩은 기분이 좋습니다. 안 사지면은 불안하고요. 사지면은 기분이 좋고 빠지면 반등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불안하지만 결국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가격적인 레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의 변동성의 통계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결국 증권사에서 리스크 관리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세팅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고 시장에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험 관리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향에 따라서 더 안전하게 큰 시드를 가져가실 거면 95%로 하시면 되는데 잘 안 와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68%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기준에서 매수하나요에 대해서 질문 해결해 드렸죠. 1표준 편차 혹은 2표준 편차보다 더 빠지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자, 종가에 대한 기준이 매수의 가격에 대한 기준은 전일 종가예요.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드가 1억이면 최소 10번 정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100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시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씩 들어가시는 겁니다. 100만 원 무시할 수 없어요. 3배씩 오르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큽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자, 표준 편차 1표준 편차 하락, 2표준 편차 하락이면 더 과감히 매수하는 겁니다.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도 36불 초읽기다라고 하면서 작성했는데 지금 뭐 38불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 넘게 달성하신 분들이 거의 한 7, 80%는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적은 시드로 꾸준히 엣지 자산에 투자하실 분들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36불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숫자에 불과한 뿐이고 투자 금액이 늘어날 뿐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레버리지 ETF 혹은 ETF는 가격은 인덱스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엔비디아 180불, 190불처럼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파시면 할 수 없지만 일단 제가 처음 목표했던 36불은 왔거든요. 아마 대부분 최소 수익률이 90% 넘어가실 겁니다. 최근 들어오신 분 말고. 그래서 일단 파시면 할 수 없고요. 보유하신다면 일단은 70불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번 다 드릴 건데요. 33.9불이 이제 1표준 편차고요. 팀포도 39.5불입니다. 그러니까 40불이 넘어가고 나니까 여기 사시면 되고 QLD는 장기적으로 그냥 2배 레버리지 모아 가시는 분들 마찬가지 TQQQ는 지금 4.5 표준 편차를 1시그마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투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후 8시에 같이 제가 가격을 드리고 있고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수준에서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장도 좋고요. 빠질 수 있습니다만 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락에 대한 기회, 그리고 앞서 보셨던 속스에 대한 밸류 체인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산업들이 망할까? 라는 고민, 자신감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